잠시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푸드 말사전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렌디오의 DJ 민채, 신비입니다. 신비씨, 저희 중간고사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민재씨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네. 나름 잘 본 것 같은데요. 오, 정말요? 신비씨는요? 전 사실 완전 벼락치기 스타일로 공부를 해서 그래도 공부한 거에 비하면 잘 본 것 같아요. 에이, 근데 뭐 말을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잘 봤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 시크릿으로 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는 뭐 하고 지내셨나요? 잠도 엄청 푹 자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거렸어요. 민채 씨는요? 저도요. 제가 또 워낙 집순이어서 집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힐링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죠. 자, 어느덧 2학기 중간고사도 끝나고 벌써 11월이 찾아왔네요. 그러게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정말 많이 시원해졌어요. 맞아요. 올 여름엔 정말 더워서 이 여름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완전요. 이제 거의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올해도 11월과 12월 딱 2달 만에 남겨두고 있는데 민채 씨는 남은 2달 동안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20살에 이 크리스마스를 남자친구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좀 많이 읽는 다독의 여왕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알찬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민재 씨가 꼭 이번에 커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비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1학년의 마지막 기말고사는 그래도 좀 전보다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좋죠. 그리고 또 동기들이랑도 많이 놀고 싶은데요. 방학을 하면 다들 바빠가지고 잘 보기 어렵잖아요. 네. 여름방학 때 동기들이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겨울방학하면 또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얼굴 많이 봐두고 추억도 많이 쌓고 싶네요. 민채 씨도 저랑 데이트 한번 가셔야죠. 너무 좋아요. 저 안 그래도 방학 때 이번에는 서울에서 있거든요. 바로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저희 둘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025년이 끝나진 않았지만 미리 질문을 하나 하자면 민채 씨에게 2025년은 어떤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나요? 저는 아무래도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취향이랑 취미랄 게 약간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보고 시도를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신비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인생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항상 그 입시라는 커다란 과제 때문에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도 항상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생각 없이 제대로 잘 놀았던 것 같고 또 좋은 사람들 대학 와서 많이 만나서 인생의 재미를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2025년은 20대의 처음이자 대학교에 입학한 해여서 더욱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저희가 프렌디오 DJ로 처음 만난 해이기도 하잖아요. 맞네요. 그럼 더욱 소중한 2025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저도요. 자, 저희의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봐야죠. 좋아요. 오늘도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키워드 하나를 골라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 속에 담겨있는 더욱 깊은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더 나아가 그 키워드와 관련된 사연도 들어보고 키워드에 대한 의미를 책, 노래 등을 통해 재정의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일지 너무 궁금해지는걸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서 저희 사전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오프닝 곡 아이유의 마음 듣고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
마음 듣고 1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 제가 평소에도 되게 즐겨 듣는 노래인데 왠지 이 노래를 들으면 제 마음에 공감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감이요. 민재 씨 이거 노린 건가요? 아, 글쎄요.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쵸, 궁금하네요. 그럼 저희 어서 사전 속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도 이제 몇 번 와서 그런지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키워드는 뭐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항상 이 키워드 찾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공감돼요. 공감이요? 공감 좋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로 공감 어떤가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함께 느낄 감.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자, 오늘의 키워드 공감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비 씨는 공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공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누군가 저에게 공감해주거나 제가 누군가에게 공감해줄 때 서로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완전 인정이요. 약간 안도감,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기분이랄까?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또 요즘 공감하면 MBTI TF 논쟁 유행이잖아요. 신비 씨도 이 논쟁에 대해 아시나요? 그럼요. 저 MBTI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정말요? 그럼 저희 DJ끼리 TF 논쟁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민채 씨 MBTI가 무엇인가요? 저는 ESFJ요. 신비 씨는요? 저는 ISTP거든요. 저희 S 빼고는 다 달라서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약간 좀 반대면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신비 씨의 반응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신비 씨는 평소에 공감을 잘 해주는 편인가요? 저는 그래도 제 기준에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채 씨는요? 저도요. 자, 그럼 저희의 공감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만약 누군가가 신비 씨에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한다면 신비 씨는 뭐라고 반응하실 건가요? 근데 우울한 거랑 빵을 산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울하다고 했는데 반응해줘야죠. 아니, 저는 딱 듣자마자 왜 우울한데 빵을 샀지?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좀 기분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럼 민채 씨는 나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하면 뭐라고 반응하실 건가요? 저는 뭐야, 뭔 일 있었어? 그리고 우울한데 빵으로 되겠어? 나랑 당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거기서 다 이야기해줘. 이럴 것 같아요. 민트 씨 완전 스윗걸이네요. 민트 씨처럼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민트 씨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쓰레기 같긴 하네요. 에이, 아닙니다. 그럼 그 전에 한 개 더 해보도록 해요. 좋아요. 만약 신비 씨의 지인이 막 신비 씨에게 전화가 와서 나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 라고 한다면 이때 신비 씨의 반응은? 사고가 어떻게 난 건데? 심하게 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다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일단 저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쵸. 이제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할 것 같다. 이제 차 상태랑 이런 것들이 돈을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네요. 근데 또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전화할 수 있는 상태면은 괜찮은 거겠네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미드 씨는 어떻게 답변할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다치진 않았어라고 물어본 뒤에 다친 게 아니라면 보험사에 전화했는지 신미 씨처럼 그 다음 소선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F의 공감 스킬은 저랑 조금 다르긴 하네요. 예,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희 DJ들의 공감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적 관점의 공감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공감이요? 왠지 조금 낯설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쵸? 근데 막상 보면 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럼 한번 같이 알아봐요. 좋습니다. 먼저 신비 씨, 거울 뉴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거울 뉴런 처음 들어봐요. 공감을 신경학적 관점에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울 뉴런은 우리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되는 뇌의 신경세포군을 말하는 건데요. 뇌 신경 뭐라고요? 쉽게 말해 이 거울 뉴런 덕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 목적과 감정을 모방 활성화의 방식으로 인지하도록 도와주거든요. 이는 행동 이해와 공감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럼 이 뉴런 덕분에 타인의 움직임, 감정, 표정 등을 마치 제가 같은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맞나요? 맞아요. 완전 정확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한 인물의 행동을 읽을 때 그 인물이 실제 행동하는 것과 유사한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 의미 이해가 촉진되는 것과 비슷해요. 이 현상을 바로 거울 뉴런의 모방 활성화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 그러면 글을 읽는 것도 거울 뉴런의 작용 중 하나인 거죠? 그럼요. 이 거울 뉴런을 설명하면 항상 같이 언급되는 한 연구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심리학자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거울 뉴런 이론을 연결한 연구인데요. 거울 뉴런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이해하는 신경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아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거울 뉴런이 공감에 있어서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다니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쵸? 이를 통해 거울 뉴런은 인간이 타인을 공감하고 사회적 행동을 모방하는 데 근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오늘도 민태 씨 덕분에 또 하나 알고 갑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공감에 관련된 심리학적 관점을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바로 공감 피로라는 것인데요. 공감 피로요? 공감 단어 자체로는 긍정적인 느낌이어서 피로랑 붙는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치만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나면 또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오, 그런가요? 그럼 얼른 공감 피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공감 피로는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지속적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감, 우울감 등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지나치게 오랫동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타인의 고통을 자주 접하는 직업군인, 의료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은 이 공감 피로를 흔히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감 피로는 일반인들에게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워낙 소통이 활발해진 탓에 누구나 다 흔히 공감 피로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어요. 이 공감 피로가 일어나는 원인은 그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소셜미디어와 뉴스 등을 통해 부정적인 사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소진되어서 이런 공감 피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됐거든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였는데 공감 피로의 원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쵸. 사실 다들 본인이 공감 피로를 경험했음에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왠지 저도 공감 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말씀해주세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피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하도 소셜미디어를 많이 봐서 이미 많은 부정적인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몸은 집에서 쉬고 있긴 하지만 정신은 그 소셜미디어 속 사건들 때문에 피로를 엄청 받고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비 씨는 감정 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네. 저는 고민이 엄청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STP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열심히 공감해 주려고 잘 들어줬는데 그래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신비 씨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그랬다니. 조금 쉽지 않네요.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란 게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부터는 좀 피로함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너무 공감만 하다 보면은 피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저희 DJ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공감 피로를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공감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공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조기에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맞지만 아무래도 그걸 단번에 인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 DJ들도 그렇듯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워낙 바빠서 자신이 공감 피로를 겪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신의 감정이 조금 지쳤다고 느껴지면 감정 회복을 위해 짧은 명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 명상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명상하면 차분해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명상을 통해 조금 안정이 되셨다면 이 공감 피로가 지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의지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과 감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혼자 고민하기보다 주변과 소통하며 서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 혹시나 본인이 스스로도 모르게 공감 피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니까요. 네, 그럼 이제 신경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공감에 대한 개념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미 씨, 이제 공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신 것 같나요? 네. 근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아, 역시 민재씨.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공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공감이요?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바로 공감 마케팅입니다. 공감 마케팅이요? 공감을 홍보하는 건가요? 공감 마케팅은 브랜드들이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이에요. 아, 공감을 홍보하는 게 아니었네요. 마케팅 속 담긴 메시지 자체가 공감이라는 거죠? 맞아요. 요즘 워낙 현대 소비자가 점점 브랜드와의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고 감정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에 따른 하나의 전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브랜드와의 정서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브랜드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공감하며 마케팅하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감 마케팅은 소비자의 생각, 감정, 문제, 욕구를 깊이 이해한 뒤 이를 기반으로 메시지와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욱 활발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육아 문제로 고심하는 부모,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는 직장인 등 특정 고객군의 실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다룬다면 더 효과가 크겠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공감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한 한 광고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피로회복 음료 광고인데요. 이 제품의 광고는 매년 다양한 직군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 위로를 주는 멘트로 화제가 되었죠. 아, 그 광고요. 그 광고 정말 유명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등교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광고의 첫 멘트를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라는 문구를 활용해 전 국민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을 위로하며 크게 화제가 되었죠.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나도 이런데 이제 진짜 현실적인 상황이지 같은 공감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니 확실히 공감 마케팅이 그 광고에 이입할 수 있도록 작용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신비 씨는 혹시 광고를 보고 공감해서 그 광고 속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포츠 의류 브랜드 광고인데요. 그 광고의 메시지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여성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되게 공감되기도 했고 응원받는 것 같아서 그 브랜드에 호감을 가지게 되어 구매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오, 앞선 사례에 딱 정확한 예시네요. 그런데 민재 씨, 광고랑 마케팅하면 또 저희를 빼놓을 순 없지 않나요? 아, 그쵸. 저희가 또 무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생이잖아요. 저희 실력 한번 발휘해 볼까요? 너무 좋은데요?
만약 저희 DJ들이 직접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광고를 제작한다면 어떻게 광고를 제작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그럼 지금 각자 이 녹음실에서 보이는 물품 한 가지씩을 골라서 그 물품을 광고한다고 가정해봐요. 좋아요. 그럼 저는 지금 바로 제 눈앞에 있는 마이크로 할게요. 그럼 저는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마이크로 사람들의 공감을 확 이끌어내는 광고를 어떻게 만들 건지 먼저 말해보도록 할게요. 기대됩니다. 우선 주제를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 순간으로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순간은 보통 발표할 때나 연설, 그리고 노래 부를 때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사용하기 이전에 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꿈을 키우는 모습, 그리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모습, 혼자 막 휴대폰으로 Get Ready With Me를 찍는 모습을 비춰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를 사용한 이후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 순간이라는 멘트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 그리고 가수가 되어서 노래하는 모습,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방송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싶네요. 그러면 뭔가 마이크와 꿈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은 모두 나의 생각을 밝히고 나의 꿈을 이뤄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역시 커미 좀 다르네요. 아, 참 감사합니다. 완전 그 꿈을 이루는 거랑 마이크랑 연관 지은 게 딱 그 꿈 이루는 것을 앞둔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자아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신비 씨는 어떻게 마케팅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커피를 마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연인들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우리 오늘 어디 갈까?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몰라, 아무데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남자는 그럼 여기 어때?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그 카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오빠 나 여기 너무 가고 싶었던 데인데 어떻게 안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 애인이 아무데나 라고 할 때는 여기 하면서 이 커피 브랜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 갈 장소를 정하는 게 참 머리 아프고 애인이 아무거나 이러면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카페에 가자라고 하면은 애인에게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인 사이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와, 역시 재치 만점 광고네요. 저라면 이 광고 보고 바로 커피 여기서만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괜히 커미브 학생들이 아니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공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저희 DJ들이 직접 공감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부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공감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된 느낌인걸요? 저도요. 그치만 아직 저희가 알아갈 공감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2부로 넘어가서 알아봐요. 네, 2부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사연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악뮤의 후라이 꿈 듣고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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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away
사이의 꿈 듣고 왔습니다. 2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감과 관련된 사연을 함께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항상 키워드와 관련된 사연을 함께 들으면 이 키워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사연들의 내용이 대부분 저희도 겪을 만한 내용이라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공감과 관련된 사연은 어떤 사연일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어서 첫 번째 사연부터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룸메이트와 자주 다투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나 사소한 습관 차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점점 예민해지고 결국엔 별거 아닌 일에도 말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요. 서로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불편함과 답답함만 쌓여가고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으로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편안하게 제 방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룸메이트는 방에 음식 냄새가 퍼지는 게 싫다며 밖에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룸메이트는 핸드폰 소리를 크게 내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각자 이어폰을 끼고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서로 원하는 게 달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감정을 표현하면 룸메이트가 상처받고 또 싸울까봐 두렵고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만 답답하고 지쳐갑니다. 정말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다툼 대신 따뜻한 위로와 소통으로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는 분들의 조언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누구나 다 공감이 될 법한 사연인데요. 맞아요. 지금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사연자분의 마음이 이해가 갈 듯한데요. 사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과 갑자기 같이 산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누구나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연자분처럼 그렇게 갈등을 겪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신배 씨도 사연과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으셨나요? 저는 기숙사에서는 아니지만 비슷한 식으로 친구들과 좀 오랫동안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저희 사이에도 좀 갈등이 있었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 약속은 좀 예민한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기숙사 룸메이트들과 너무 친해져서 밤 늦게까지 떠드는 일이 많았는데요. 모두가 함께 깨어있고 즐겁게 대화할 때는 괜찮지만 혹시 누군가 한 명이라도 피곤하다면 그 대화가 소음처럼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결국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나니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그쵸. 이렇게 저희 DJ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꼭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상대와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같이 대화로 풀면서 맞춰나가면 분명 해결될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룸메이트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어떤 방법이죠? 바로 나 전달법이라는 건데요. 룸메이트에게 바로 감정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면 말하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린 후 나는 이런 점이 조금 힘들었어. 너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듣는 상대는 배려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오, 나 전달법이라 되게 좋은데요? 이 방법은 꼭 룸메이트와의 갈등이 아니라 평소에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한다면 자신의 의견도 잘 전달할 수 있고 상대의 감정도 상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선 사연자분과 룸메이트 간의 다름을 먼저 인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름을 인정하기 되게 좋은데요? 사실 평생 살아온 가족이랑도 가끔씩 다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룸메이트와의 갈등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평생 서로에 대해 모르고 살아온 사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무작정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민채 씨는 현재 룸메이트와 조금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가셨나요? 저희는 소등 시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룸메이트는 새벽형 인간이다 보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불편함을 느끼게 됐고 그걸 좀 이야기한 후에
12시쯤엔 소등하고 이후에는 스탠드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아침에도 서로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중간 시간대에 맞춰서 합의를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도 나전달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네요. 민트 씨가 경험하신 것처럼 사연자분도 룸메이트와 좀 다른 부분을 맞추다 보면 분명히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의 조언이 사연자분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첫 번째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감과 관련된 두 번째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위로해주고 친구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우울한 감정과 힘겨운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이 지치고 무겁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 입장에선 저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에 더더욱 저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 책임감도 커지고 부담도 커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힘들다는 걸 친구에게 말하는 게 두렵고 조심스러워요. 만약 제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혹은 제가 친구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듭니다. 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 하다 보니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부담감이 쌓여만 가고 점점 제 자신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친구를 진심으로 돕고 싶으면서도 제 마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처럼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을 지지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균형을 찾으려 애쓰는 분들의 조언이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도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법한 사연인데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힘들 때 나에게 기댄다는 것은 물론 서로 간의 소중함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상대로 인해서 나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니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사연자분의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연 왠지 아까 일부에서 알아본 공감 피로를 보여주는 사연 같지 않나요? 오, 맞아요. 역시 민트씨. 소중한 사람을 위로하면서도 자신의 마음까지 지키는 방법은 참 어렵죠. 민트씨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연자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어떤 계기로 확 우울해지면서 저까지 감정이 옳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많이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가까운 사람이 흔들리고 힘들어질 정도라면 이건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 어느 순간부터 혼자 감당하기 벅차서 결국 친구와 함께 위클래스를 찾아가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 옆에 있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연자님도 혼자 짊어지려고 하기보다 위클래스나 상담소 혹은 믿을 만한 어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보는 걸 권유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연자님 본인의 힘듦을 억지로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분이 사연자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건 그만큼 사연자님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연자님이 힘들어할 때도 분명 마음이 아파할 거예요. 사연자분의 어려움 역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연자분의 친구분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는 말에 공감이 돼요. 그렇죠. 신빈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 가까운 친구가 좀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한테 많이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하고 열심히 들어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같이 너무 무거워지고 저 스스로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내가 완벽한 해결사가 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에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대신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무겁게 짓눌리지 않도록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해결사가 될 필요 없다. 대신 그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뭔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저희 DJ들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우울한 감정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스스로가 지치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친구가 지속적으로 사연자분께 우울감을 표현하셨다면 친구의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친구에게도 사연자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친구에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친구분도 사연자분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는지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신비 씨는 사연자분께 조언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저런 경험을 겪은 후에 깨달은 건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지켜야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친구에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마음의 여유도 챙기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지켜야지 친구에게 더 좋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사연자분도 꼭 자신을 먼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민채 씨는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비 씨처럼 사연자님 본인이 가장 우선이니까 늘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주변도 함께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연자분과 사연자분의 친구분까지 모두 고민이 해결되시길 바라며 2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도 공감과 관련된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가 직접 공감까지 해보니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완전요. 왠지 오늘 방송이 끝나면 공감에 대해 마스터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럼 저희 어서 3부에서도 공감에 대해 알아보며 마스터하러 가셔야죠. 좋아요. 3부에서는 공감에 대한 책과 노래를 알아보고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저희만의 말로 재정의하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 적재의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써내려가다가 문득 보고 싶은 마음이 창밖에 막 차오를 때 너의 밤이 궁금해 조금씩 무작정 너에게 마음이 타는 줄도 몰라 뜨겁게 나가고 있어 햇살이 좋은 그런 어떤 날 별빛이 내린 오늘 같은 밤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하늘 아래서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곳을 보면서 발 맞추고 싶나봐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봐 너의 하늘 어딘가에 내 맘을 따다가 바람 따라 새겨놓고 별빛처럼 빛나게 적재의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듣고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 3부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책과 노래를 알아보며 오늘의 키워드인 공감을 저희 DJ만의 말로 재정의하고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PD님의 공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책부터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공감하는 노래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사실 제가 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방송을 하면서 키워드에 대한 책을 한 권씩 알아가는 게 정말 유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책과 어떤 노래들일지 본격적으로 소개하러 가보시죠. 먼저 공감과 관련된 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민채 씨가 첫 번째 책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첫 번째 책은 제러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입니다. 공감의 시대라 왠지 지금 현대사회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오, 신비 씨 예리한데요. 이 책은 인류 역사를 신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제가 맞췄네요. 맞아요. 이 책의 작가는 공감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인간 본연의 능력이며 신경과학적 발견인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 공감이 뇌의 내재한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왠지 공감을 되게 과학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저에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공감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류 문명의 진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감을 그러면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같은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네, 맞아요. 더 나아가 오늘날의 문명은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 위기라는 문제도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책은 공감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청취자분들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감과 관련된 두 번째 책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책은 바로 김현경의 1000개의 공감이란 책인데요. 1000개의 공감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네요. 약간 심상치 않죠? 이 책은 작가가 독자들과 나눈 내밀한 마음의 기록을 엮은 책인데요. 자기 알기, 가족관계, 성과 사랑, 관계 맺기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상처와 갈등을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다루고 있어요. 왠지 독자들의 고민에 깊은 공감을 하며 조언을 해주는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아니 민재 씨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죠? 정확했어요. 민재 씨가 말한 것처럼 저자는 독자들을 위로하면서 조언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특히 무의식의 내면에 직면하는 용기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치유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첫 번째로 설명했던 공감의 시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네요. 공감의 시대는 왠지 공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책인 것 같고 이 1000개의 공감은 정말 독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쵸. 딱 그렇게 명확한 차이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가족 내 갈등, 성과 사랑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며 상처받은 어린 자아를 이해하고 돌보는 법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저자의 글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인간 내면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는 듯한 위로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책은 정말 저도 읽고 싶어질 정도로 따뜻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자 역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과 치유를 경험했으면 한 마음에서 이 책을 썼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그런 저자의 세심한 마음 덕분에 책 속에서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스스로의 내면에 직시하며 큰 도움과 용기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감과 관련된 책 2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감과 관련된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를 듣고 청취자분들께서 꼭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노래 신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좋아요. 사실 첫 번째 곡은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노래인데요. 바로 정승환의 눈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명곡이죠.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겨울이 되면 항상 이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침 또 지금 날씨도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딱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겨울 되면 생각나는 거 완전 인정해요. 제 겨울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있는 곡이에요.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있거든요. 사실 이 곡은 이별 후 떠난 연인을 겨울과 눈사람에 비유하면서 그리움과 애정을 담담히 표현한 곡이에요. 노래 속 화단은 연인이 사랑한 계절인 겨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사람에 빗대어 녹아 사라질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남아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노래 들을 때 가사보다 멜로디에 집중하는 편이라서 이 곡이 이렇게 낭만적인지 몰랐는데 가사 이렇게 보고 신비 씨 이렇게 설명까지 들으니까 다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가사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들어보는 것도 다른 경험이죠. 그렇죠. 엄청 낭만적인 노래예요. 떠난 연인이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길 바라면서도 마음속 그 사랑을 간직하며 진심 어린 작별을 고하거든요. 그럼 이 곡의 가사 중에 신비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이게 참 명곡이라 너무 많긴 한데 꼭 하나를 좀 골라보자면 저는 특히 이 부분이요. 그 다음 말은 이젠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만 둘게요.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끝눈이 와요. 혹시 그대 보고 있나요? 슬퍼지도록 시리던 우리의 그 계절이 가요. 마지막으로 날 떠올려준다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더 같은 마음이고 싶어. 우리를 보내기 전에. 몹시 사랑한 날들, 영원히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노래 가사는 다 좋은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예요.
가사만 들었는데도 마음이 막 절절해지는 기분.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저도 완전 제가 읽으면서 몰입했어요. 저는 특히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이 가사는 정말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듯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그 가사를 보자마자 이런 게 정말 찐사랑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헤어진 사이인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좋은 이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맞아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네요. 민태 씨 올해 목표가 남자친구 사귀기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꼭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꼭 찐사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별하지 않고 이런 노래 듣지 않고 그쵸, 그쵸. 이건 노래는 그냥 평소에 듣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이별하면 안 되죠. 저도 이런 찐사랑 해보고 싶네요. 그렇죠. 신비 씨와 저의 사랑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민태 씨, 이제 저희 마지막 코너 무엇이죠? 저희가 준비한 3부의 마지막 코너는 언제나 그랬듯. 오늘 방송 동안 함께 알아본 공감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공감을 재정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감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관점, 공감과 관련된 사연, 노래, 책 등 정말 다양하게 많이 알아봤잖아요. 맞죠. 오늘 왠지 특히 재정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그럼 누가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방송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공감이란 상대의 손을 잡고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걸어준다. 오, 아까 막 볕이 잘 드는 아침을 주고 싶다. 막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생각했을 때 공감을 하기 위해선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진심 어린 공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오, 공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너무 좋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번엔 민트 씨의 제 정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나를 넘어서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넘어서서 타인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되게 어렵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치만 저희 아까 일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공감피로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공감피로처럼 나의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상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그 진심이 나를 넘어서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진심으로 아끼지 않으면 상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결국 진심이 있었기에 그 상대방을 좋아했기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 DJ들이 공감의 재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사전 속으로 들어가 공감을 재정의해 볼까요? 좋아요. 함께 공, 느낄 감.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상대의 손을 잡고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 나를 넘어서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렇게 제 정의까지 끝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3부 끝곡은 정승환의 눈사람입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곡인 만큼 오늘의 방송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꼭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시고 이 클로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멀리 배웅하던 길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그대가 사랑한 이 계절의 오고감을 봅니다. 아무 노력만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정승환의 눈사람 듣고 돌아왔습니다. 민트씨, 이 클로징곡 3부에서 자세히 알고 나니 더 애틋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게요. 오늘 저희의 키워드인 공감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쉬운걸요. 특히 오늘 키워드 공감은 단어만으로도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이 공감이라는 그 몽글몽글한 단어를 떠나보내기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민채씨,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공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 시기에 공감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공감 피로, 공감 마케팅, 거울 공감이라는 용어가 새롭고 이 용어 또한 공감이 잘 돼서 흥미로웠어요. 요즘 서점 가면 공감과 위로에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 서적들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시청자분께 저희 프렌디오 방송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청취자분들께 베스트셀러처럼 한번 다가가고 싶다는 포부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베스트 프렌드 우리는. 그렇죠. 신비 씨는요? 저는 공감이란 단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 푸디오말 사전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단어 하나에 얽힌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진짜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비 씨와 저도 더 공감이 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MBTI로 민채 씨랑 토론해본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또 저희 MBTI가 싹 갈려가지고 그렇죠. 이야기해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신비 씨와 함께여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소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지만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 테니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는 과연 어떤 새로운 키워드를 알아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쵸?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프렌디오 DJ 신비 민채였습니다. 안녕!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투덜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니 내겐 사랑은 익숙하면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아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